푸바오 엄마 아빠와 아이바오 러바오 이제 왔을 때 그때도 이제 동물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뤘었는데 그때는 뭐 비자도 있고 여권 저기 봐봐요. 귀여워. 네. 실제 여권이. 예, 실제. 저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막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근데 이 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동물원에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저희가 가서 막 직접 찍고, 근데 그때도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왜 선물을 준 건지, 돈을 우리가 내고 선물을 받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임대를 준 거죠. 임대. 네, 예전에는 선물을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대식으로 바뀌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한 쌍을 주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가 푸바오 돌아갔다고 너무들 슬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대를 주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애기 판다는 만 4살이 돼서 성체가 되면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다가 뭐 멸종 동물은 아닌데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973년에 맺은 게 있어요. 사이테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뭐 주고 팔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73년에 사이테스 조약에 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발효를 시작한 거는 83년. 그래서 이제 84년부터는 선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임대로.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해서 임대로 주고, 뭐 연구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이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 푸바오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임대를 주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한 19개국 정도 지금. 많네요. 네. 근데 꼭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약속이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키우고 우리랑 소통하고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아무리 근데 고향으로 꼭 가야 돼요. 근데 판다는 원래 이 중국 보면은 서남부 쪽 스촨형 성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서식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이제 태어난 곳에 내비둔다 그러면 사실 동물들은 이제 인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고 난 다음에 뭐 엄마다 아빠다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근친 교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보호하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뭐 판다 임대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기도 하나요? 그럼요. 100만 달러를 한 쌍에 1년에 주죠. 1년에? 1년에 한 쌍의 판다에 이제 100만 달러. 아기가 나오면 50만 달러. 둘째가 진짜? 나오면 30만 달러.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데, 그거는 이제 판다 그 보호 기금에 들어가서 쓰이게 돼 있어요. WWF라고 뭐 로고도 판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가, 그러니까 임차국에서는 판다를 임대해간 그 비용을 내라. 그래서 판다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내라. 중국에다 주죠. 꾸준히 이렇게 판다 외교, 뭐 판다를 보내는 이유가 딱히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유는 분명히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국력을 얘기할 때 하드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라는 말도 또 있어요. 이거는 뭐 문화라든지 뭐 다른 류의 어떤 외교라든지 강제력을 쓰지 않고도 자신을 설득을 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제2위의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소프트 파워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뭐 중국 옷을 사입고 싶어 한다라든가 뭐 중국 브랜드의 뭐 향수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음식은 있잖아요. 스촨성 요리, 뭐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다 같은 게 있으니까 판다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소프트 파워가 돼서 공공 외교라는 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이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판다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그래서 중국이 이건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재밌는 게 가만 보면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물이야, 우리 잘 지내봐, 막 이러고서 막 주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제발 받아줘,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이제 중국이 좀 위상이 달라지니까 일단 뭐 당연히 아무나 안 주고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사이가 좀 틀어지거나 안 좋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런 식이 좀 많아요. 판단은 고생이네. 예를 들면은 2010년인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죠, 중국에서.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반환을 해가고.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판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 9마리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보통은 연장 계약을 하는데 안 하고 이제 데리고 와라, 소환하고. 그래서 4마리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마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다시 한번 뭐 연장하는 걸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 다시 올 가능성이 있냐. 중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막 생기면은 또 보내줄 아마도 수 있어요. 푸바오를 뭐 다 그럴 이제 수도 뭐 아기 낳고 그런 다음에 좀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러면 혹시 뭐 정말 아쉬운 게 생기면은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동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동물이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푸바오도 지금은 쓰촨성에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그곳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번식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해 주는 게 그 동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도 있거든요. 동물원에 물론 순 기능도 있고 멸종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과학교육 아이들한테 자연에 대한 친밀감 이런 걸 줄 수도 있죠. 근데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 중에 80%는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이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로 동물은 편을 조금 드는 얘기를 조금 하면 사실은 판다 같은 경우에 특히 70년대 판다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때만 해도 판다가 정말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가 동물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 거기 데려가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라라는 생각으로 나눠주는 명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동물원이라는 곳의 순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울대 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돌연 폐사했습니다. If I show you, I will love you, ever leave your dark. Don't let this sky turn gray, fill out, we start to bloom every morning. 의외로 사회 지도층이나 뭐 회사의 회장님, 높은 분들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꽤 많이 맞는 것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만두 빚어서 파는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잘 만들수록 잘 팔린다. 이 인과관계가 명확해가지고 내가 잘 빚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회장님, 내 회사 밑에 직원이 한 2만 명 있고 진출했는 사업 20가지가 있다. 그 중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뭐가 큰 사고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회사 갑자기 어려워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자꾸 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거 뭐 어디까지 자기가 잘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영화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아까 파묘 우리 이동림 평론가님께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흥행하고 천만 영화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뭐 희한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야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더라라고 해서 영화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고사라도 지내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